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제노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신규 청약을 같이 진행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제노코나 참 좀 어려운 종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노코는 항공우주통신기업, 위성통신, 항공전자 이런 테마 쪽으로 묶여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방위산업 쪽도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노코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내일 청약이 진행되고 18일 날 환불이 되며 24일 날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27,000에서 33,000원, 초과된 36,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 금액은 176억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12만 2,500주를 청약을 하고요. DB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금 제노코가 자이언트 스텝보다 시총이 낮아요.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한 주당 가격은 조금 더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노코가 자이언트 스텝보다 배정하는 주식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를 균등 배정 수량을 나눠보면은 61,250주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SK바이오사이언스의 DB금융투자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DB금융투자는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적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DB금융투자는 균등 배정을 노리고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 주라도 당첨이 된다면은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은 한 번 정도 노려보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환매 청구권 및 구주 매출은 없으며 DB금융투자에서 등급 관계없이 12,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청약을 했을 때 2억 1,600만 원의 시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모가 산정은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세트랙 I 요 세 가지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PER 방식으로 산정을 했고 이 기업들의 평균 PER은 30.70입니다. 현재 적자, 흑자, 적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서 2021년도 올해죠. 올해 당기 순이익을 48억 4,400만 원 정도 달성할 거라고 추정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20%를 1년 동안 적용을 한 40억 3,7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기업 가치로 현재의 주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가 27,000에서 33,000원, 여기서 초과가 된 36,000원에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기타 자금이 있는데 이 기타 자금은 연구개발비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거에 돈을 쓰는지 보면은 위성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확충을 하고 현재 제노코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성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기술력들을 다양한 해외 기업들에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고 현재 채무를 쥐고 있는 금액들 중 일부를 상환하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나머지 금액들은 다 연구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제노코가 우주 산업, 항공 산업, 이런 것들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조금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빠르게 읽어 드리는 방식으로 업종 설명을 해 드릴 생각이고요. 약간 설명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자이언트 스텝하고 동일하게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주산업 관련해 가지고 선진국 대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요. 1957년에 소련에서 최초로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발사를 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우리별 1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만 봐도 거의 30년에서 40년 정도 선진국 대비 도태되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주도 산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주 산업을 발전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의존도가 현재 높은데 이런 선진국들의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서 도약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 육성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말인즉 제노코가 향후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노코 같은 경우에 이런 그 국가 정책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핵심 기술 기반 항공 우주 분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성장을 하고 있고요. 높은 기술력과 폭넓은 오타는 안 빠지면서 서운한가 봅니다. 이제는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 영역을 토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어느 정도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보가 되었으며 제노코가 이런 우주 항공 사업으로 가기 전에 처음에 시작을 방위 산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위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발생했던 기술력, 터득했던 기술력들로 이제 정부 주도 위성 산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경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위 산업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는 우주 산업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성 탑재체라는 제노코의 기술력이 적용된 부품들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기술로 적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위성 발사로 인해 가지고 제노코의 기술력들이 글로벌적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노코가 위성통신, 항공전자 관련해 가지고 핵심 사업이 한 5가지 있는데 위성 탑재체,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인공위성을 쏠 때 그 중형 인공위성을 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위성 지상국 EGSE, 점검장비, 항공전자, 방위산업 핵심 부품, 개발산업 이렇게 5가지가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탑재체 같은 경우가 현재 제노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X밴드 트랜스미터라는 거를 제노코에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이 이제 이런 궤도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구를 1회 촬영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고 이 1시간 30분을 회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쪽에 1시간 30분 동안 촬영한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은 딱 20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통신이 가능한 시간이고요. 최근에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이런 그 데이터를 육안으로 봤을 때 30cm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해상도가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1시간 30분 동안 촬영했는 데이터를 20분 만에 전송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노코에서 개발했는 이 부품이 현재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이 기술력은 글로벌 상위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성 지상국인데 위성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지상에서 위성하고 통신할 수 있는 시설이 위성 지상국입니다. 우리나라 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위성 지상국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2006년부터 제노코가 이 위성 지상국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위성 지상국을 설치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EMP 공격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노코가 EMP 방어 설계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력을 많이 발전을 시켰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제노코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사업은 이제 EGSE 그리고 점검 장비라고 하는데 EGSG는 아까 전에 첫 번째 사업에서 얘기했던 위성 탑재체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위성 발사 시에만 매출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꾸준한 매출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제 점검 장비는 뭐냐면은 군 무기 산업 같은 거에서 이제 군 무기가
불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쪽으로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확대를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EGSG 사업을 다각화를 하여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A사 레더, A사 라달인가 하는 검사 장비가 있는데 이게 미국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기술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술 이전을 요청했는데 거부를 당했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제노코에서 현재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전자 사업이 네 번째인데 이 항공전자 사업 분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조금 늦은 상태고 이것도 선진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을 하면은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전자 분야 같은 경우에 장비를 들여올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노코 자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장비들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항공전자 자립을 위해서 항공전자 분야가 핵심 개척 분야로 판단이 되어서 제노코가 기술 개발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혼선 방지기라는 것을 국산하는 데 성공을 했고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 쪽에 이제 LAH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인터콤이라는 부품을 또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으며 미국의 A사와 NDA 체결 이게 기존에 있는 장비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요청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미국 업체하고도 현재 ND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방위산업 핵심 부품 개발 사업인데 이 중에서 특히 비접촉식 광전 복합 케이블 같은 것들을 핵심 부품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NICN이라는 사업에 현재 제노코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제노코가 기술력들을 키워오고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면서 글로벌 고객사들도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경우에는 글로벌 탑티어 뭐 글로벌 1위 기업 뭐 3위 기업 이런 식으로 글로벌 고객사로 파트너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가 있는데 18년도에는 흑자 그리고 매출이 살짝 떨어지면서 2019년도에는 적자 그리고 올해 3분기 때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2020년도 3분기 때는 또다시 어느 정도 흑자선으로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 이게 매출이 감소했는 걸로 보이지만 이게 매출 감소가 아니고 2018년도 때 그냥 일시적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나시스2라는 설비를 만드는 쪽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던 중형 인공위성을 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탑재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18년도에 거의 다 매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 때는 그 매출이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2018년도 때 매출은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또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이때 발생했던 매출 중에 큰 금액을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단기 순이익은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제노코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노코 주주 구성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시면은 약 92만 주 정도로 37.78%가 상장일 날 유통이 되고요.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다. 이렇게까지는 안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구로 배정되는 게 약 18%, 19%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관이 13.84%로 앞에 뭐 라이프 시멘틱스나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약간 비중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높지만 상장 후 1개월 차 때 유통 가능한 이런 자발적 의무 보유 물약 같은 경우 1개월 차 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을 가지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장일 기존 주주 보면은 최대 주주가 굉장히 그 물량을 양호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또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주주 및 상장일 날 보시면은 기존 주주 물량이 거의 18%죠. 이런 기존 주주의 물량이 높기도 하고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봤을 때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말이 조금 꼬였는데 상장일 날 기존 주주의 물량이 조금 많죠. 보시면은 기존 발행 주식수 유통 가능한 주식 18.92%. 제가 말하면서 지금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수요 예측을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수요 예측 같은 경우 1451대 1로 굉장히 양호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자체가 21.8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거를 앞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앞에서 공모주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13.84%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약 25% 그리고 상장일날 실제 발표될 때는 제가 봤을 때 4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물량에서 거의 한 6% 정도가 보호 예수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 정도가 후반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는 기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36,000원보다는 훨씬 주가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뒤에 내용을 앞에 땡겨 와야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약간 말하는데 좀 꼬이는 게 있었고요. 자,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약 58,123주가 있고요. 전환 행사 가격은 28,0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약 7.7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 물량의 비율로 봤을 때는 약 2.38%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가는 물량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장 후 8개월 이후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일 때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이 얘들이 이 물량이 보통주 전환 가능할 때 얘가 가격이 뭐 7만원, 8만원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공모가가 36,000원, 장외가가 6만원, 판미다는 85,000원, 9만원까지 되어 있네요. 자,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879억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장외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1465억으로 나름 괜찮은 상태입니다. 유통 물량은 92만 2,708주로 전체 물량이 37.78%고 유통 물량 총 금액은 33.2%인데 이게 여기서 제가 얘기했듯이 30%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한 20%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되잖아요. 20%에서 한 25%. 그러면은 전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250억보다 약간 높은 정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총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고 이거는 곧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1년도 추정 순이익이 48.44억, 2020년도 추정 현가가 40억 3,700만 원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PER을 계산해 보면은 27.77 그리고 36.29입니다. 장외가로는 유사 기업들은 30.70 정도로 되어 있고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이 평균 PER 중에서도 특정 업체들하고 집어서 과연 정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미리 봤던 수요 예측 결과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최종적으로 청약 유무 및 전략을 얘기 드리자면 사실
딱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주 기술이라는 게 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매력적이다 아니다라고는 어, 딱 확언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 설명의 영상이나 분석을 해봤을 때는 나름 매력적인 기업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우주 기술의 국산화 정책 및 방위 산업의 꾸준한 매출 증가, 그 방위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꾸준한 매출 증가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차세대 중형 인공위성 탑재체 부착으로 인공위성 발사 후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 파트너십 관계가 추가적으로 성장하면서 매출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탑재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차후 다른 사업을 연결해 나갈 때, 그래서 당신들의 부품을 인공위성에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번 붙여받는 기업들이 그 다음 사업에서도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노코 같은 경우에 충분히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제노코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훨씬 웃도는 새로운 기술력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제노코가 이런 제품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설명의 영상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렸을 때 충분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우주 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속적인 글로벌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정확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힘들며,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조금 깊은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냥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상장일 날 유통 물량하고 1개월 차 때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총이 꽤나 낮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이 더 떨어질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좋은 흐름을 조금 더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관들의 평가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공모가 대비 수익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장외가가 6만원에 실제로 거래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제노코랑 자이언트 스텝하고 청약일이 겹치잖아요. 제노코보다는 그나마 사업 영역을 알기 쉽고, 그리고 분석을 해봤을 때 나쁜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동시 청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제노코는 11,000원이었죠. 그리고 제노코는 36,000원이었고 자이언트 스텝이 11,000원이었죠. 그리고 어차피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균등 배정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다 한 주를 배정받을 확률은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DB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균등 배정만 노리고 청약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DB는 안 되면 말고, 어차피 추첨으로 뽑혀야 되는 건 맞는데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넣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은 36,000원짜리 한 주를 받고 36,000원에서 정확하게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50%든 80%든 올라가면 한 1, 2만 원 정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균등 배정만 노리고 청약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두 개 중에 하나, 내가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에 대한 부담과 수익을 냈을 때 얼마나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고, 둘 중에 하나는 비례 배정 노리고 풀청약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제노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업종 분석이랑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이 정보를 토대로 한번
자이언트 스택과 재놓고 어느 종목에 어떤 식으로 청약할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